자, 그럼 링컨 에비에이터와 함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부러 출발지를 비포장 도로로 했어요. 차는 에어 서스펜션, 에어 스프링이 달려있는 서스펜션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차량에 비해서 승차감이 좀 말랑말랑하고 그리고 부드럽고 그렇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한번 그걸 좀 체험해 보려고 좀 비포장 도로를 왔는데, 근데 역시나 뭔가 좀 구름 위에 떠 있는 듯한 그런 승차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차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블랙 레이블 최상위 등급이에요. 이 에비에이터는 좀 특징적인 게 최하위 등급까지 모두 에어 서스펜션을 달아놨다고 해요. 그래서 얼마나 그랬죠? 9,000? 최하위 등급이? 9,145만 원입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분은 예전에 익스플로러 시승 때 한번 나오셨던 분인데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포드 링컨 우진호 팀장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대리였다가 지금은 이제 좀 오래 다니고 실적도 좀 빛내서 이제 팀장으로 직급도 승진하고요. 감사드립니다. 네, 팀장, 저도 이제 오랜만에 연락을 받고 팀장이 되셨다고 해가지고 좀 놀랐는데 그만큼 이제 좀 능력이 출중하신 것 같습니다. 에비에이터, 아까 말씀해 주셨던 트림이 3가지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제가 예전에 보기로는 최하위 트림이 8천만 원대였다고 했는데 좀 가격이 좀 올랐더라고요. 네, 금액이 조금 상승해가지고 네. 일단은 블랙 레이블 모델 같은 경우가 이제 금액이 조금 인상이 돼서 지금은 1억 595만 원 6인승 모델입니다. 블랙 레이블이 이제 제일 위에 등급인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리저브 7인승 모델은 지금 차량가는 9,145만 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에비에이터 리저브의 Z 패키지라고 해서 약간 블랙 라인으로, 그리고 뭐 현대에도 뭐 그랜저에 뭐 블랙 잉크가 있듯이 이렇게 블랙으로 외관 룩이 이렇게 잡혀서 되게 스포티하고 지금 디자인을 가진 Z 패키지라고 그 모델도 하나가 지금 현재 출시된 모델이 있습니다. 그 모델 같은 경우는 지금 9,465만 원으로 차량 가격 측정되어 있습니다. 좀 프로모션 좀 들어가면은 리저브 트림 같은 경우에는 8천만 원대 살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8천만 원대면은 이제 제네시스 GB80 정도, 그리고 그렇죠. 또 폭스바겐의 투아렉 그 정도가 이제 경쟁 모델로 잡힐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조금 가격 차이는 있지만 뭐 GL이나 X5 이런 차들도 경쟁 범위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과속 방지턱을 한번 넘어볼 건데요. 역시 네.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넘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무게가 좀 많이 나가더라고요. 2톤이 넘는 무게가 이제 잡혀 있는데, 근데 또 그렇게 또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는 게 3리터 가솔린 엔진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3리터 가솔린 엔진이 최고 출력이 405마력이나 됩니다. 405마력. 제네시스 GB80이나 뭐 하여튼 제네시스에서 사용하는 3.5리터 가솔린 엔진 같은 경우에는 380마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3리터 맞죠? 맞아요. 네, 3리터인데 405마력이면 어마어마한 거죠. 네, 그리고 최대 토크도 한 50 후반대가 나오니까 그 힘으로 무거운 차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쾌한 그 가속 실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차체가 무겁다 보니까 승차감도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승차감이 진중한 느낌의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비가 좀 어느 정도 되나요? 실연비가? 실연비 같은 경우는 이제 복합 연비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한 8 정도가 나오는데, 고객님들 말 그대로 네. 성향에 따라서 틀려요. 그러니까 CC가 말 그대로 높으면 높은 만큼 이제 연비가 안 좋아지는 거는 맞지만, 그래도 동급 대비의 세단비에 들어가는 차량들보다는 연비는 그래도 조금 더 높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아마도 이게 그 자동 10단 미션이 들어가서 단수가 좀 많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수긍할 만한 연비를 좀 보여주는 것 같고요. 정숙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딱 탔을 때 외부와는 확실히 단절되어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차의 어떤 엔진 소리나 이런 건 물론 있어요. 근데 이 외부 소리들 있잖아요. 뭐 풍절음이라든가 밖에서 차량이 움직일 때 지나가는 소음들, 그리고 바닥에서 올라오는 소음, 뭐 이런 거에서는 확실하게 이제 단절돼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디오가 상당히 뛰어납니다. 제가 이 저작권 때문에 음악을 들려드리진 못할 텐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위에서, 이게 보통 위에 스피커가 없잖아요, 차량들이.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위에 스피커가 있다 보니까 위까지 이렇게 막 소리가 막 돌더라고요. 정말 좋았고, 이 스피커가 몇 개나 들어가나요? 스피커가 되게 지금 많던데? 에비에이터가 이제 레벨 울티마 스피커가 28개가 들어가고 있어요. 28개요? 네.
28개. 아, 내 차에 몇 개 들어가 있지? 아, 네, 지금 뭐 갑자기 빨간불이 바뀌어가지고 브레이크를 뜬금없이 밟아봤습니다. 좀 세게 밟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되게 무겁다고 했는데요. 지금 정확하게 정지선에 딱 착 달라붙게 그렇게 제동을 해주네요. 제동력 부분에서도 충분히 좀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스피커 얘기를 마저 해보자면은 스피커가 28개인데 출력도 상당한 것 같아요. 아까 들었을 때 아래쪽에서 좀 우퍼가 좀 때려주는, 그러니까 저음 베이스를 땅땅 때려주는 느낌이 좀 단단하게 되어 있다, 단단하게, 그리고 좀 출력이 좋다라는 느낌이 확실히 들더라고요. 만약에 뭐 이게 차 안에서 음악 듣는 거 정말 좋아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내비게이터 사셔야 되겠는데요. 이 스피커만으로도, 그러니까 이 오디오 시스템만으로도 그 가치가 있는 그런 차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폭이 2m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이 실내에서 운전할 때 느껴지는 이 여유로움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옆에 계신 분과 이 거리도 좀 어느 정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도 되게 좋고, 또 이 시트의 그 승차감이 되게 괜찮네요. 예, 시트 포지션이 되게 괜찮고, 당연하게도 통풍 시트 있습니다. 통풍 시트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은 것들 중에 혹시 또 뭐 에비에이터에 대해서 혹시 말씀 일단은 게 방금 전에 시트 말씀을 해주셨는데 에비에이터는 그래도 링컨의 플래그십 차량이어서 시트가 조금 약간 좀 되게 독특합니다. 시트가 조절이 무려 30까지나 조절이 가능해서 30 그 명칭은 이제 30A 퍼펙트 포지션 시트라고 해서 방향을 30까지 조절이 가능하고요. 무릎도 좌측 우측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올렸다가 내렸다도 가능하고요. 메모리 시트도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당연히 마사지 기능까지도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통풍하고 열선하고 같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시트는 조금 다른 차량들보다는 좀 독보적입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이제 시트 보고서 되게 신기하다고 말씀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착좌감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우수하다고 또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요. 진짜 좋은 게 이 헤드레스트거든요. 여기에 딱 기댔을 때 여기에 쿠션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기댔을 때 근데 이거 좀 안 좋은 것도 있겠다 이렇게 잠 올 것 같아요. 편안해가지고. 이 차량은 그러면은 네. 풀체인지 그런 건 없는 거죠 아직은? 아직까지는 체인지에 대한 소식은 아직은 없고요. 아직 한참 이제 라이프 사이클이 남아있는. 그렇죠. 당연히 그 에비에이터 모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시간을 좀 체인지 기간이 굉장히 좀 오래 잡고서 그래서 에비에이터 차량은 완성도에 되게 가깝게 나오는 차량을 이렇게 디자인하고 구성해가지고 효율적이게 그렇게 해서 신차 소식을 많이 내더라고요. 떨림? 스포츠 모드입니다. 아, 이런 건 좀 단점이네. 떨림이라니. 적어도 이 핸들만큼은 딱 진짜 좋은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그렇죠. 예. 그리고 핸들링의 느낌은 약간 뭐 가벼워요. 이 되게 큰 차라서 묵직할 것 같은데 가볍습니다. 근데 가볍다는 게 막 헐렁헐렁 가벼운 게 아니고 조작이 쉽다는 거죠. 조작이. 그리고 핸들링은 이제 뭐 큰 차량이다 보니까 엄청 뭐 직관적인 느낌? 그런 거라기보다는 좀 여유롭게 그렇게 세팅이 된 것 같아요. 핸들을 팍 친다고 해가지고 이 큰 차가 순식간에 움직여버리면은 좀 위험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반영된 핸들링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차량은 405마력, 그리고 제로백은 한 6초대가 나온다고 합니다. 소리가 엄청 박진감 있는데요. 네. 소리가 진짜 좋네. 근데 그 밟아서 막 박진감 있게 나가는 것도 좋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천천히 다닐 때, 여유롭게 다닐 때 만족감이 정말 크게 다가오는 그런 차인 것 같고요. 가족들과 함께 타잖아요. 그때 만족감이 진짜 대박일 것 같습니다. 캠핑이나 뭐 차박 캠핑도 가능할 것 같고요. 여러모로 좀 가족들과 함께 하면 좋은 차 같고, 에이다스를 빨리 한번 켜봐야 되는데 에이다스는 좀 이따 켜봐야 되겠다. 그리고 모바일 앱이라든가 애플 카플레이 그리고 안드로이드 오토 같은 그런 기능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차와 전화기의 그
커넥트? 네. 커넥트 기능? 뭐 그런 기능도 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켜볼게요. 자. 이거 스티어링 휠은 정전식인가요? 아니면 토크 벡터링식인가요? 이게 토크 벡터링식이네. 요즘에 뭐 중앙 차선 유지 보조 기능이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이것도 확실히 좋고요. 지금 이 정도 거리에서 부드럽게 차선 따라서 잘 핸들링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반자율 주행이라는 게 사실 반자율도 안 되죠. 네, 그냥 주행을 서포트하는 기능이다 보니까 너무 이걸 믿으면 안 돼요. 갑자기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이게 성능과 상관없이 이걸 너무 믿고 요즘에 이렇게 손을 떼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고, 막 이거 믿고 그냥 막 그렇게 운전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제가 뭐 투아렉도 타보고, 그리고 비슷한 가격대 또 X5도 타보고, 또 제네시스 GV80도 타보고 여러 대 타봤는데, 그런 경쟁 모델과 비교했을 때 충분히 경쟁력을 갖고 있는 차 같습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어떻게 좀 말씀 한번. 일단은 에비에이터 지금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블랙 레이블 모델입니다. 네. 리저브랑 블랙 레이블이랑 좀 당연히 금액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천장에는 알칸타라가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알칸타라가 되어 있고, 이거는 약간 스웨이드한 재질 그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블랙 레이블 같은 경우는 세 가지 테마로 인테리어가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게 세 가지 중에 지금 시승하고 있는 이 모델이 콜라이트라는 컬러, 일명 좀 황토 색상에 가까운 오렌지 컬러 느낌 나는 시트 컬러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샬렛은 화이트에 대한 시트입니다. 시트가 그러니까 색상만 변경되는 게 아니라 실내의 테마도 바뀌어져요. 이런 실내에 약간 뭐 카본 소재 같은 느낌도 들어가고요. 이런 부분마다 조금씩은 좀 상이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데스티네이션 마호간이라고 찐 초콜릿 같은 다크 브라운에 대한 컬러입니다. BMW 따지면은 모카 같은 그런 느낌인데, 천장도 다 같이 초콜릿 색상으로 다 이렇게 색상에 맞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세 가지 되어 있어서 리저브랑 좀 차이점을 좀 둘 수 있는 고급스러운 대한 컬러감이 이렇게 나눠져 있고,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2열은 이제 캡틴 시트 방식이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암레스트도 들어가고, 가운데는 수납 공간이고, 선루프도 이제 여기에서 선쉐이드까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에비에이터 차량은 같은 금액에 대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완벽도에 되게 가까운 차량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손님들마다 좀 이제 타시는 차량에 대해서 이제 만족스러워하는 차량들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에비에이터 차량도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금액적인 면에서는 뭐 아니실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단일 모델의 풀옵션 차량이어서 만족감도 굉장히 있을 거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지금 뭐 아까 제가 경쟁 모델이라고 말씀드렸던 뭐 X5나 GLE 같은 차량들은 1억 1천만 원이 넘어가는 비싼 차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최상위 등급이 1억 590만 원. 1억 590만 원이니까, 그리고 또 에어 서스펜션이 다 들어간 그 아래 등급 차량들은 더 저렴하니까요. 그런 차량들에 비해서는 뭐 가격 차이가 있는 편이고, 그리고 GV80 같은 경우에는 뭐 풀옵션이 9천만 원? 그렇죠. 뭐 이 정도 하니까. 근데 그 차량 같은 경우는 에어 서스펜션이 없잖아요. 이 에어 서스펜션을 한번 경험해 보면 이게 있고 없고의 차이가 엄청 크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링컨 에비에이터가 상당히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링컨이라는 브랜드가 참 인지도가 떨어지잖아요. 현대의 제네시스가 있고 폭스바겐의 아우디가 있듯이 링컨은 포드 그룹의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예요. 미국에서는 되게 뭐라 그럴까, 좀 역사성이 있는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링컨이잖아요, 링컨. 대통령 이름. 그리고 뭐 링컨 차를 타는 변호사 같은 영화의 이제 타이틀로도 나온 그런 브랜드니까, 브랜드의 어떤 가치 면에서는
가치가 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3리터 엔진인데 진짜 좋다. 3리터 엔진인데 3리터 엔진인데 이럴 수가 있지? 3리터 엔진인데요. 3.8리터 터보 엔진이 앉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 차를 시승하기 위해서 또 다른 리뷰들도 조금 봤는데 이제 자동 10단 미션에 대해서 어떤 분은 불만을 말씀하시고 어떤 분은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의견이 분분해요. 근데 저는 그런 뭐 전문가 수준까지는 아니니까 이제 일반인 수준에서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오면서 미션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미션 이상하다 이런 느낌은 안 들었어요. 미션 괜찮은데 이 정도면. 익스플로러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때도 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10단 미션이 나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차량도 마찬가지로 불편하지 않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은 보금자리를 옮기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저 영등포 쪽에 계셨잖아요. 네네. 지금은 마포 쪽으로 옮기신 것 같고요. 그쪽에서 또 새로운 둥지에서 이제 열심히 팀장으로 일하고 계신 우진호 네, 팀장입니다. 우진호 팀장님. 뭐 링컨이나 포드 차를 혹시 구입을 원하신다면 아니면은 시승이라도 한번 해보고 싶으시다면은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 이제 우진호 팀장님한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에 이제 명함을 띄워드릴게요. 그리고 아까도 띄워드렸죠.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고요. 기회가 된다면 이 차 조금 더 길게 시승을 해보고 싶은데 혹시 뭐 그런 기회가 된다면 좀 더 자세하게 제가 리뷰를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근데 지금 일단은 이렇게 좀 약간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보통 차 그렇잖아요. 이런 짧은 시간에 그 첫인상이 그게 맞아요. 그게 내 첫인상이 상당히 좋고 이제 여유롭고 품격 있는 그런 주행 질감과 그리고 공간, 실내 분위기의 어떤 그런 럭셔리함, 외관에서 풍겨져오는 웅장함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가격 대비에 충분한 뭐 상품성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뭐 BMW X5나 뭐 이런 차들 있잖아요. 되게 많잖아요. 차들이 그런 차들의 좀 식상함을 느끼시는 분들, 특별함 그리고 유니크함 그런 것들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선택이 될 것 같고요. 그런 생각을 안 하시더라도 이 차량이 이 가격대 있잖아요. 8천만 원대에서 뭐 1억대까지 요 사이의 그 가격대에서는 훌륭한 상품성을 보여주는 그런 차량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링컨 차 또 앞으로 풀체인지 모델들이 좀 나온다고 해요. 그리고 익스플로러도 좀 예정이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차들 좀 풀체인지 되면은 한번 시승을 해볼 기회가 생길 것 같으니까 그런 것들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족대꾸알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